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따라붙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남은 11월과 12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에 10주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10주를 선행하는 거죠. 그리고 둘의 상관관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 구간을 볼 텐데요. 비트코인에서는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유동성 기준으로 보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진폭이 거의 같고요. 이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비트코인도 그런 방식으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진폭을 이렇게 작도를 하고요. 앞으로 올라갈 구간에 빗대어서 보면 약 1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글로벌 유동성의 피크가 이 작도했던 구간보다 조금 더 위에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10만 달러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따라서 저는 10만 5천에서 한 11만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크를 찍고 이렇게 하락으로 변곡되는 이 지점의 완성이 9월 30일이었어요. 여기서 꺾여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주 후행한다는 특성을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파란색 세로 점선으로 표시된 12월 9일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저는 12월 초중순쯤에 비트코인도 하락 변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떨어져서 이 보라색 점선인 대략 1월 23일 이후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의 취임일이 25년 1월 20일인데 취임한 이후부터 다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글로벌 유동성상에 확실한 상승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함수 차트입니다. 파워러 차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비트코인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특성을 기반으로 만든 차트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차트입니다. 최근 구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11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초록색 기준선이 96,356달러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98K를 넘어서 있는 상태죠. 기준선을 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선을 넘은 사실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사이클들을 쭉 보시면 이 낙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준선을 제대로 처음 통과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 왔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작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면 17년도에는 2,973달러가 1,914달러까지 빠졌던 상황입니다. 낙폭으로는 마이너스 35.6%였어요. 자, 그리고 20년도는 보시면 19,157달러가 17,155달러까지 빠졌습니다. 낙폭으로는 마이너스 10.5% 정도 됐어요. 자, 대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5% 정도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은가요? 평균 잡아서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낙폭입니다. 10만 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까지 훅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기준선을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그래서 조심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글로벌 유동성의 변곡 시기인 12월 9일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멱함수 차트의 기준 가격은 98K입니다. 이미 오늘 그것도 넘어선 상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조정이 나온다는 멱함수 차트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98K 수준보다는 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고 저는 그게 역시나 10만 5천에서 11만 달러 수준을 찍고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인보우 차트입니다. 이 또한 비트코인이 해동한 이후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신뢰 높게 쓰이는 차트인데요. 각 가격별로 구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최근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현재 구간은 이 노란색 구간인 호들 구간이고요. 다음 구간은 옅은 주황색 구간인 Is this a bubble 구간입니다. 역시나 12월 9일
숫자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호들 구간의 끝이 11만 달러이군요. 보통 이 구간들이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저항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 번에 그 레벨을 뚫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호들 구간의 정점인 11만 달러 수준 정도까지 피크를 형성을 하고 그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채널링입니다. 19년도부터 제가 지금 저점 고점을 쭉 이어온 이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봤는데요. 주봉 기준입니다.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이 채널의 중단선 부근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좀 더 일봉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2월 9일에 이 중단선 부근의 레벨은 10만 3천 달러 수준입니다. 저는 이 중단선도 중요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어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10만 달러 부근에 엄청난 매도벽이 형성이 돼 있죠. 저는 저걸 보면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무조건 한 번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한 번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라는 게 라운드 넘버죠.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대기 매수세가 엄청 많은 상태입니다. 고래들이 매집도 늘려가고 있고 개인들도 포모를 느끼면서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저가격에서 심리적으로 밀릴 수 있을지언정 다시 조금이라도 10만 달러에 도전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걱정을 잊고 매수 버튼을 다 같이 누르게 될 겁니다. 심리적 요인을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만약 쭉쭉 올라서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건 모두들 생각하기에 야, 이건 무조건 랠리다 하면서 매수 버튼을 더 강하게 누를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바로 그거거든요. 좋은 가격에 물량을 많이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야 비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던질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10만 달러를 넘어서서 10만 5천에서 약 11만 달러까지 쭉 올리는 동안 슬슬 물량을 던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크게 한번 던지면서 변곡이 발생을 하고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에 의존해서 심리적으로 예측을 해본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12월에는 상당히 많은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에 코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바로 다음 날인 12월 12일에 PPI 그리고 코어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죠. FOMC의 금리 결정 및 경제 전망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12월 구간이 상당한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요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현재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렇게 경기 침체들이 왔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역전됐다가 다시 재역전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잠시 주춤했지만 상승하는 흐름이 시작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실업률 또한 상승이 되면서 바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죠. 자, 만약 이런 상황인데 12월 19일에 FOMC에서 금리가 0.25%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경기 침체 내러티브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페드워치 상으로도 동결 확률이 40.4%까지 올라온 상황이므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고요. 12월 초 중순에 익절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 연초 시장을 관망하시다가 내년 1월 중하순부터 4월에서 5월까지 아주 좋은 투자 시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더 많고 디테일한 정보들은 사냥개미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 나눔도 받으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즐겁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